안녕하세요. 광주 미이TV입니다. 오늘은 난임병원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총 3편에 나눠서 영상이 업로드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유산은 임신 20주 이내에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20주 이후부터 37주 사이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중단된다면 이를 조산이라고 부릅니다. 습관성 유산이란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임신해서 연속 3회 이상 자연유산 되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 반복유산 또는 태아소실 증후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임신 20주 이전에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자연유산된 경우나 연속성에 상관없이요, 모두 3회 이상 자연유산을 경험한 경우 모두를 습관성 유산의 범주에 넣고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번 유산을 경험한 여성이 다시 유산을 반복할 가능성은 약 5%고요. 세 번째 유산을 경험할 가능성 1% 정도 됩니다. 이유 없이 유산이 반복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민감해져 있거나 낙심한 나머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난임증보다도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담당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습관성 유산으로 고생하시다가 치료에 성공하여 아기를 가지신 분들과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초기 한 번 정도 유산을 경험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습관성 유산의 가능성이 보이거나 본인이 습관성 유산으로 생각될 때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신 후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치료를 받으신다면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여성의 20에서 30% 정도에서 임신 첫 20주 이내에 하혈이나 하복부의 격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 절반 정도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동결되어 버립니다. 또한 자연유산의 약 60% 정도에서 실제로는 태아가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명확한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색체 이상의 20에서 60%는 실제 태어나서도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고요. 결국 자연적으로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발육되고 있는 태아를 도태하기 위한 자연적 거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유산이 계속 반복되면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거부 반응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때문에 다음번엔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관망을 하시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면역학적 요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서 유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외 호르몬 이상에 의한 내분비적 원인도 16에서 20% 가까이 되고요. 배아나 태아가 커나가기 어려운 자궁 환경으로 인한 해부학적 원인도 16%나 차지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이나 혈전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풍진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유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검사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성 유산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외국에서는 면역학적 원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해부학적 원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습관성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임신 첫 3분기 내에 일어나는 습관성 유산은 태아 측 원인에 의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적인 이상이 대물림되어 태아의 유산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돌연변이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발현되어 초기에 자연도태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신 후 중간 3분기에 일어나는 습관성 유산은 엄마 쪽의 원인에 의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궁경과 무력증, 자궁강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 기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 만성 신장염 등의 내과적 질환,
급성 감염, 마약류 복용, 면역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한 정서적 충격을 받은 후 유산되는 것을 보셨겠지만 실제로도 정서적인 갈등이나 오랫동안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유산의 직간접적 원인이 됩니다. 이 외에 중금속 중독 같은 환경적 요인, 항암제나 흡입성 마취제, 방사선 조사 등도 유산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습관성 유산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은 의사와 긴밀한 협조 및 상호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언급한 검사를 모두 시행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건강한 아가를 데리고 댁에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도 85%는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습관성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습관성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